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과 와서 제일 무서운 마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취는 참 싫죠. 주사로 맞고 하니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치과 치료 안 아프려고 봤는데 와서 하는 마취가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사실 마취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픈지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도 좀 덜 아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취는 크게 우리가 전신적인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가 있죠. 전신 마취는 주로 이제 정맥에다가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호흡기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마취를 하죠. 그런 마취 방법들은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마취 시간을 길게 할 때 마취과 선생님이 같이 수술에 동참해서 하는 게 전신 마취고요.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전신 마취에 반대되는 어느 국소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라고 해요. 물론 일반 의과에서도 간단한 수술이나 이런 시술을 할 때는 그냥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기도 하죠. 치과에서도 뭔가 큰 수술, 예를 들어 사랑니를 좀 굉장히 힘든 사랑니 수술이나 아니면 뭐 어디가 골절됐다든지 혹은 구강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치과에서도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일반적인 치과에서 하는 국소 마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마취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일 안 아픈 마취, 발라서 하는 마취가 있어요. 피부과에서 이제 뭔가 레이저 시술, 점 빼는 거 이런 거 하실 때 바르는 마취 해보셨듯이 치과에도 뭔가 간단한 시술 정도를 할 때는 바르는 마취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도포 마취라고 해요. 장점은 주사가 아니니까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은데 대신 마취되는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점막도 여러 개의 층이 있는데 점막의 표층 부분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정도의 마취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포 마취를 하고 아주 간단한 시술, 유치 발치, 많이 흔들리는 유치 발치나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도포 마취는 다음에 이어지는 마취 주사를 이용한 마취 바늘이 좀 덜 아프도록 하는 그런 마취의 약간 준비 단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마취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주사를 이용한 마취예요. 근데 저희가 마취되는 범위에 따라서 적은 범위를 마취하는 걸 이제 저희가 침윤 마취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사액이 직접 퍼지는 그 정도, 그 구간, 한두 개 치아를 마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침윤 마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마취 부위에 따라서 좀 통증이 다르긴 한데요. 같은 주사로 하는 마취더라도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곳 있죠. 이런 곳들은 좀 마취액을 넣었을 때 좀 덜 아파요. 하지만 좀 살이 딱딱한 곳, 입천장 쪽이나 이런 곳들은 공간이 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넣고 마취액이 들어가는 그 동안에 약간 그 압박감에 의해서 좀 통증이 세요. 그래서 그 압박감에 의한 통증은 어떻게 해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통증이 좀 있어요. 다음에 아픈 곳은 우리 좀 예민한 곳들이 아파요. 감각이 많은 곳 있죠. 혀 감각이 많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혀를 마취하진 않는데 혀를 직접 마취한다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이제 앞니 쪽 있어요. 앞니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원체 좀 입술이랑 같이 예민한 곳이라서 아무리 조심하고 도포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통증이 다른 데보다는 좀 심한 편이에요. 다른 마취법은 좀 넓은 부분이나 아니면 깊은 마취를 하고 싶을 때 하는 전달 마취라는 방법이 있어요. 전달 마취라는 방법은 그 신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에서 이렇게 우리 팔뚝이 오죠? 손가락이 이렇게 퍼지죠? 우리 신경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넓은 곳으로 여러 가지 가닥으로 퍼져요. 침윤 마취는 이 끝부분을 마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전달 마취는 이 중간을 마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 신경 부분 근처에다가 마취제를 주사해서 좀 긴 마취, 그리고 좀 심도가 깊은 마취를 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아래 턱 쪽, 어금니 쪽 신경치료나 아래쪽 사랑니 발치를 할 때 주로 전달 마취를 하게 돼요. 다른 방법은 이제 치주 인대내 마취라 그래서 치아랑 그 치아 주변 조직 그 사이에 치주 인대라는 좁은 인대가 있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감싸고 있는 뼈가 있겠죠. 잇몸뼈. 그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있어요. 그 틈에다가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아파서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치수형, 치아의 신경이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치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단단한 걸 잘못 씹어서 금이 심하게 가서 갑자기 아파졌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달 마취나 침윤 마취 다 해도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치아에 직접적으로 깊은 마취를 하기 위해서 치주 인대내 마취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마취가 너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하는 마취예요. 무통 마취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마취의 통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첫 단계로는 바늘의 자입에 의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포 마취제를 발라주는 것도 무통 마취의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취액의 주입 속도를 최대한 좀 천천히 나눠서 마취액의 그 자입되는 그 양 때문에 팽창에 의한 그 통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무통 마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취를 하고 나면 마취가 충분히 풀리는 게 개인차가 있어요. 침윤 마취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좀 풀리시는데 전달 마취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더 오래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취가 충분히 풀린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그 다른 볼이나 혀를 씹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